안녕하세요.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 IBC입니다. 오늘도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의 그 영상화를 위해서 일주일간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 자유 게시판에 무엇이 올라왔는지 한번 정리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일주일간 회원님들이 즐거운 자유 게시판에 너무 많은 글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활동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도 좀 일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지난주 멤버 랭킹, 지난주 게시글 랭킹 이런 걸 기준으로 랭킹에 올라가 있는 그 글들이나 이렇게 좀 아이디님들의 게시글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역시나 DJ 침묵님께서 지난주 멤버 랭킹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봐야겠죠? 참,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부산 해운대 단체 집회가 있습니다. 전승을 빕니다. 파이팅! 자, 그런 차원에서 신롱님이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 글을 올렸네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잠깐만. 이젠 11시부터 6시까지. 그래도 침묵님이 올린 거니까 봐야겠죠? 분위기 살려 어머 사람 살려 Let's give it up, live it up, baby 날아나와 나 밟아내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사는 거야 생긴 대로 나 밟아지를 입고서 제 다리를 짚고서 한쪽 다리를 떨면서 건들건들거리면서 멋있진 않지만 가끔 멋지진 않아 웃긴 놈이지만 우습지 않지나 맛이 안 가지 나 원래 막은 놈이니까 얼굴 두껍지만 지갑도 두껍지 나 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여자는 쌈박하지 내 어깨 뽕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네,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네, 다시 홈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묵님. 서울 하임 아빠가 2위를 하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음악 틀어야 돼요. 자, 이거 혼자 하면 힘들겠네요.
서울 하임 아빠님은 오늘의 운세, 오늘의 뉴스, 코로나 현황, 여기 좀 신발 싸게 사세요 게시판도 올려놨는데,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서 싸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이루리님께서 이게 좋은 글들을 이번 주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와, 양육비 박사 학위를 따시려고 하는지 정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 서울 이루리님이 이번 주에 게시한 글들을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배드파더스 재판이 이제 9월 달에 있으니까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언론중재, 판례토크,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 허용될까? 이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PDF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 허용되나? 수원지방법원 2019 고학 425 판. 장미 법무법인 위넨윈 변호사님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요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초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무죄 판결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배드파더스 판결. 다음에는 목소리 좋은 DJ분이 읽어주셔야 듣는 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들을 것 같은데, 우선 임시 차원에서 제가 DJ 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현재도 운영 중이며 5월 29일 기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 243명, 모 36명의 사진, 거주지, 학력,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배드파더 사이트에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신상이 공개되었던 부모 5명은 위 사이트 관계자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검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고, 대부분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면 검찰에서 법원은 그냥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냥 이거는 한번 정식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참 의식이 있는 판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결과 배심원 7명 전원이 구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도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을 경우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결과를 법원이 무죄로 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검찰은 항소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항소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베드파더스 1심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어 짚어볼 만하다. 사실 1심 판결 전 여성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구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를 비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구씨는 구 대표님이시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층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베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전달해 인터넷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러한 행위가 이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아동 생계와 직결된 공공의 문제로 바라보고 신상 공개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양육비 문제에 있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하 한번 살펴보겠다. 그 판결은 이제 구본창 대표님 사건의 1심 판결이죠. 쟁점. 비방의 목적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비방을 했냐 안 했냐죠. 구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으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사진, 거주지, 학력, 직장 등 신상 정보를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함께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씨에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귀결되었다. 판례는 즉 판결은요. 비방할 목적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그 범위를 다소 넓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쭉 이렇게 기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시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 근거. 그 구 대표님의 사건의 1심 판결의 요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그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 우리의 돈을 뭐 주고받고 대여하고 이런 문제, 즉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것인지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이거 구 대표님 때문에 이 사적 영역의 문제가 사실 그전에는 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때문에 저는 이렇게 쟁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구 대표님이. 배드파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은 공인이 아닌 사인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구본창 대표님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2018년 7월경에 생긴 이후 계속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표님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배드파더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4.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고소인들 스스로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피고소인들 스스로가 아닐까요? 7.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은 고소인들이죠. 여기서 이제 구 대표님을 고소했으니까 죄송합니다. 7.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본창 대표님의 1심 판결의 의미 및 검토. 얼마 안 남았어요. 뒤에 더 좋은 또 중요한 영상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판결의 의미 및 검토, 판결의 의.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 및 한 가정의 존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해 양육비 지급이 공공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 의미가 깊습니다. 양육비는 한정적으로만 보면 타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일 수 있지만 아동의 생계 및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양육비 채권을 통상적인 금전 채권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절대 다수인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양육비를 주는 부모보다 안 주는 부모가 훨씬 많은 것은 양육비 이행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이제 이런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 양육비는 다수의 관심 대상이고 신상 공개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구 대표님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 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선 고소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주된 목적이 고소인 개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 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잠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은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참조가 될 것입니다.
자, 입법적 보완의 필요. 우리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가 요즘에 많이 내세우는 또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죠. 이번 판결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양육비 문제는 입법적으로 보완될 사안이다. 당초부터 법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면 배드 파더스 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근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입법적 진전이 있었는데 국회는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이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아마 TV에서 투준맘님과 관련된 방송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양육비 및 지급자에 대한 명단 공개나 출입국 불허 등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결국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선에서 머물 것이다.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나 출입국 불허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마쳤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이루린님께서 게시한 그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 허용되나 거기 들어가셔서 그 판결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게시 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루린님이 또 올린 글 중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올리고 이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리 읽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9시 50분 2부 예배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애들 아빠 연락이라도 돼서 양육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거 생각만 하고 나와요. 시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이름 써놓고 너가 시키라고 앉았어? 네? 너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하고 있어? 너 무슨 권한으로 내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얘기해. 너 만약 이렇게 하면 그럼 연락 좀 알려주세요. 연락해 내가 너 알아도 너는 그거 같은 애는 못 알려줘.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제가 너 이렇게 시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 치지 마세요, 아버님. 너 누구 저기를 갖고 가 그래. 너 누구 저기를 갖고 가? 왜? 너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연락처 알려주세요. 연락처가 너들이 알려, 너들이 알려야지. 알려주지 마세요. 네? 안 돼,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여기서 너를 해라. 착한 줄 알아, 아니, 해.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거부를 해, 거부를 하라고. 그렇게 자리를 뜬 김승미 씨의 전 시아버지.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그 TV조선 방송의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김성진. 근데 여보세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합니까? 아, 예. 잠깐만 내가 오늘 지금 서로 지금 두 분이 가까이 지금 한 곳에 계시니까 오늘 좀 대화를 절대 대화 안 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21살이 된 지훈이가 엄마 김승미 씨와 함께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양육비가. 너는 너 알다시피 너 아버지가 지금 신용불량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앉았는데 그래서 지금 가족도 너 아버지도 연락도 지금 안 돼.
한 열흘이나 한 전화 한 번씩 오고 그만이고. 근데 열흘이나 전화 한 번씩 오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예? 그 할아버지가 좀 저기라도 좀 해주려고 그러면 뭐 만나서 조용히 얘기하면 얼마든지 들으면 너들 그 짓 한다고 만나서 조용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가 안 될 것 같은지 될 것 같은지 네가 알아? 지금 몇 년 동안 7년 넘게 안 주셨으면 딱 보면 알죠. 그래 그러면 너들 어떻게 하든 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너 아버지가 뭐 돈을 주고서 지금 너 아버지가 지금 뭐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에? 그 어른이 알아서 제가 할아버지가 좀 하려고 에? 연락처 주세요. 양육비하고 연락처 주세요. 끊었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냥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셨죠?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 이르리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그따위로 키워서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고 어린 손주들 고생시키면 미안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예? 어디서 어린 손주한테 아들 타령입니까? 밥 타령입니까? 아, 참. 다시 봐도 승질나네요. 1인 시위는 꼭 3인 1조로 다니세요. 제가 파이팅 하시라고 네. 요 달려라 하느님은 보니까 지난주 mem버 랭킹으로 달려라 하느님은 4위죠. 많은 유튜브를 또 올렸고요. 유라맘님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벌써 방송이 지금 30분이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 마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양육비 해결청 연합회에 한 주간 영상을 마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소리 좋은 양육비 해결총 연합회 회원 DJ들이 나와서 제 방송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양육비 총 연합회 카페에도 올려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결국은 자녀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고 사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다 좋게 되는 거죠. 네. 이상 양육비 해결총 연합회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